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4일 개장 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조금 다시 찍고 있는데, 최대한 스피드감 있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포스코 지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어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오른 이유는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가 과거 2018년도에 3,100억에 산 리튬 호수가 35조로 대박이다라는 뭐 표현이 좀 나왔어요. 리튬 가격이 좀 뛰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급, 전기차에 대한 보급은 사실 뭐 자동차 업계에서는 거의 의무가 된 상황이죠. 탄소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굴뚝 산업이었으나 점점 30년까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룹 차원에서 점점 뭔가 친환경 약간 그런 트렌드로 결국 성장 산업으로 좀 변해가는 성장 그룹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뭐미 증시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워낙 강했기 때문에 포스코가 시간은 꽤 떠서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또 움직일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쇼핑 딱 기다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로 연계해서 뭐 선물이 하게라든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쇼핑 뭐 다음이라는 사이트도 있긴 하지만 쇼핑이란 쪽이 좀 기반이 이 조금 그랬잖아요. 좀 낮잖아요. 네이버에 비하면 정말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참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 만약에 가져간다면 굉장히 판도를 좀 뒤엎고 또 굉장히 변화를 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베이 코리아라는 게 결국 옥션과 G마켓 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그런 가운데 카카오와 또 카카오 이외에도 신세계그룹 그리고 MBK 파트너스라고 해서 사모펀드가 뛰어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굵직한 매물 어, 나올 때는 항상 MBK 파트너스는 이름을 올리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 중에는. 하여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뭐 내용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약간 주식이랑 관련성 없다라면 없는 건데, 지금 요러한 게 의무화가 됐었다는데 저도 몰랐는데, 요거 혹시 관련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요런 게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런 게 만약에 어,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한다면 뭐 크게 기여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직은 길게 봤을 땐 나중에 애완견에 대한 그런 펫에 대한 시장이 넓어질수록 그런 보험들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손해보험 업계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마트 오늘 새벽 수확 농산물 해서 뭐 산지 신선함을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러니까 유통 과정,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영토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빨리빨리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는 가운데, 일단 뭐 이건 배송 쪽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벽에 수확한 거 오늘 매장에 입고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에 따라 신선한 어, 것을 우리가 뭐 롯데마트를 통해서 뭐 당일날 좀 주문을 할 수도 있긴 하겠고, 또 추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면 오늘 새벽 수확한 야채를 오늘 바로 뭐 배송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많이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정말 유통이라는 게, 그 물류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뭐 늦게 배송될 경우에 뭔가 그거에 따른 강한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계속의 그런 유통과 빨리빨리, 그리고 혹시 또 이런 것처럼 야채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경우 신선함을 굉장히 추구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경쟁이 계속적으로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사회적인 뭐 이슈 정도로 한번 요런 내용이 조금 좀 암울한 내용이지만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중국 양해가 개막합니다. 양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협과 전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은 어쨌든 우리랑 체제가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양해라는 게 공산당의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정말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요
양해를 좀 축좀 맞춰두고 중국이 앞으로의 어떠한 경제 중국 방향성을 볼 수가 엿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의 뭐 기업들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규제 철폐 며칠부터 마스크 뭐 안 쓰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주에서 하는 행위를 이제 바이든은 이제 비판을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증시를 넘어가서 보면 금리 뭐 국채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금리가 어쨌든 상승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가 아니라 국채금리가 움직이는 건데 지금 어쨌든 채권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정말 유동성이 많이 풀릴수록 어떻게 보면 또 그거를 위해서 또 국채를 찍어내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채권 양이 절대적인 양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이러한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유럽중앙은행이 이런 것도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리고 또 주식이랑 이제 뭐 미 국채 금리랑 연결해서 보면 결국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에 기업들이 자금을 빌려와서 뭐 투자하고 하는데 특히나 기술주들은 성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투자를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금리에 대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작용을 하고 또 추가로 주식이 이제 또 성장주, 뭐 기술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나스닥이 상장된 종목들의 경우 굉장히 그러한 미래를 보고서 고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금리가 이제 상승한다는 거 그러한 부분을 좀 깎아내리는 왜냐하면은 미래를 보고서 더 높은 가치를 평가를 해줬는데 금리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희석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금리니까 저금리에서는 그러니까 미래의 돈을 금리라는 게 결국 미래의 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가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낮으니까 이거 갖다가 땡겨서 뭔가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되면은 그게 정말 잘 풀리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기술주 기술로 통한 성장주들의 높은 밸류 가치를 부과하고 주식시장에 거래되는데 이게 좀 올라오네? 라고 했을 때는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동안 또 워낙 달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일단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국제금리에 대한 뭐 움직임으로 해서 아직은 연준이 액션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만지는 행위가 나올 텐데 결국 그때 일시적으로 시장은 분명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기준금리를 만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흔들렸다가 결국에 더 움직이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에 움직였던 그런 기술주들보다도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굉장히 좀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또 심플한 부분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연준은 굉장히 고용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가운데 베이직북이라는 게 공개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게 그때 작성한 시점이 일단은 아직 3월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예전에 작성을 한 건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지금 뭐 어느 정도 뭐 노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뭐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은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달에 이건 여기서는 다음 달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작성일이 3월이 아니니까 일단 요것에서 뭔가 또 연준이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또 다시 이 기사를 넘어가서 보면 여기 보시면 그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금리 수준에 대응할 필요가 없고 아직 검토하는 것도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국채 금리에 대한 브레이크를 살짝 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시장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지만 또 그거에 너무 또 흔들리지 말고 좀 정신없긴 하죠. 요즘에 시장이 뭐 미증시도 그렇고 하여튼 하지만 거기서 너무 흔들려서 약간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약간 중심을 잡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증시 간단하게 보면 코스닥, 이거는 코스닥 지수가 아니라 코스닥 스몰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요거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 놓고 코스닥 보면, 즉 소형주가 강하다. 코스닥은 현재 소형주가 강하고 대형주 위주로 조금 시장을 다운시키고 있다. 물론 대형주가 지수에 영향 많이 주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결과 왔다 갔다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으며, 그다음 코스피는 정말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계속 박스권. 그리고 일단 어제 요 꼬리를 좀 먹으면서 양봉 나온 건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또 미증시 영향받으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고, 그리고 보통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양회 하늘 뜨는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증시가 미증시 영향받으면서 오전에 좀 안 좋았다가 증시가 중국 증시 움직임에 따라 회복하고 또 움직일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항상 좀 지금 워낙 지금 정신없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어서 정신 못 차릴 수 있는 부분인데, 중심 잘 잡으시고 멘탈 나가서 뭐 헤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 계획에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최대한 대응하시라라는 의견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